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제 챕터 10 하이퍼시스 테스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하이퍼시스가 가설이라는 이제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고요. 즉 여기 나와 있는 테스트는 검정. 우리가 세운 가설이 이제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머신러닝을 하든 이제 다른 뭐 의학 통계를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우리는 어떠한 좀 주장을 하길 원해요. 우리가 찾은 파라미터에 대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정말 뭐 기존의 모델들보다 더 정확도 면에서 성능이 더 유의미하게 뭐 좋을지 아니면 뭐 차이가 없을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관심이 많죠. 또 뿐만 아니라 뭐 여기 다음 같은 뭐 예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제 우리가 샘플들을 많이 모아서 그 샘플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주장하려는 클레임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돼요.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샘플 데이터만 있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굉장히 쉬워요. 그냥 우리가 만든 게 정말 뭐 기존 거보다 더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정말 뭐 모집단에 대해서 그냥 하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랜덤한 샘플 일부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클레임이 100% 맞다, 100%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확률적으로 우리의 클레임이 좀 어느 정도 합당할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고 우리는 이 샘플 데이터로 분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런 분석을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이제 뭐 한번 두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를 이제 모아요. 샘플 데이터를. 그 모은 이유가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 정말 이 첫 번째 약과 뭐 두 번째 약이 평균적으로 효과가 이제 뭐 같은지 아닌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것도 이제 가설 검증의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쩌면 이제 뭐 두 집단에 대한 이제 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정치인의 뭐 새로운 최근 정책이 이제 나왔는데, 그죠? 그랬을 때, 뭐 50%뭐 이하의 유권자들만 얘를 지지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클레임이 좀 어느 정도 합당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모집단 전체가 만약에 10,0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10,000명에 대해서 다 물어보면은, 어, 알 수 있죠. 만약에 뭐 4,000명만 만약에 지지를 했다. 그러면은 뭐 쉽네요. 50% 이하의 사람들만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샘플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랜덤하게 샘플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는 어디까지나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클레임이 어느 정도 합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클레임이든 뭐 하이포시스든 아니면 또는 이제 가설이든 편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의미하는 바는 다 동일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하이포시스는 두 개로 나눠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귀무 가설이고요. 그죠? 뭐 또 다른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뭐 null hypothesis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대립 가설, 뭐 대안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립니다. 뭐 alternative hypothesis가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가설이 있는데 두 개가 대체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 있는 가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립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제가 이제 여기에 추가로 설명을 달아놨는데 이게 true인지 아닌지 이 가설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에요. 즉 이제 우리는 사실 얘를 증명하고 싶은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좀 기류법의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이제 얘와 반대되는 이제 가설을 하나 만들어 놓고 누럴 하이포테시스 하나 만들어 놓고 아 얘가 한번 참이라고 했을 때 이제 확률을 하나 구해요. 그랬을 때 그 확률이 뭐 굉장히 낮은지 이제 뭐 높은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이 대립 가설이 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생각해서 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만약에 루트 2는 무리수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아마 증명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접근을 했나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러고 나서 모순을 이끌어냈죠. 그죠? 틀리다라는 걸 이끌어냈습니다. 자, 여기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만약에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지금 만약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가 우리가 보고 싶은 거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립과설은 이제 마치 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거고 누럴 하이포테시스는 이제 루트 2가 유리수다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립가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얼터너티브에 A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뭐 H1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네, H0의 다음으로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진행이 됩니다. 즉, 우리는 이 귀무 가설이 일단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모으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 샘플 데이터로 우리가 모은 게 정말 이 귀무 가설과 얼마나 이제 합당한지를 봐요. 즉, 귀무 가설이 만약에 참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데이터가 나올 만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H0가 좀 약간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H0가 만약에 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뭔가 좀 지금 나온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막 샘플을 막 뽑았어요. 지금 샘플을 우리가 뽑았는데 자, 이 샘플이 만약에 이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온 이 샘플 값이 정말 좀 그럴듯한 값인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샘플된 값이 뭐 정규 분포에서 샘플을 하는데 뭐 10, 뭐 11, 12, 뭐 10.5 이런 식으로 샘플이 됐어요. 쭉쭉쭉. 자, 그랬는데 만약 기무가설이 이제 뭐 그 정규 분포의 평균이 0이다가 만약 기무가설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럴듯한가요? 그럴듯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정규 분포의 그 평균이 만약에 0이었다고 치면 그죠? 이제 모집단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샘플 뭐 10, 11.5, 12 그런 값들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게 정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이제 희박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여기서 이제 벨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하일리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럴듯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측된 데이터가. 만약에 H0가 true였다고 한다면, 즉 민이 만약에 아까 0이었다고 한다면. 자, 뭐 헷갈릴 것 같은데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우리에게 주어진 샘플 데이터가 자, H0가 true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샘플 데이터가 좀 그럴듯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때 H0를 이제 우리는 리젝한다. 즉 이제 여기서는 뭐 반박한다. 이제 이 가설이 이제 우리는 뭐 좀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설과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렇다고 해서 뭐 HA가 우리가 뭐 완전 참이라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H0가 이제 이상하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HA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는 겁니다. 네, 좀 대략 어떤 느낌인지 이제 감이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시를 하나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P는 이제 뒤에서 나올 P 밸류랑은 뭐 관련 없어요. 그냥 똑같은 그냥 뭐 다확률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P는 그냥 뭐 바이노미얼 분포에서의 그 프로버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얘는 HA. 즉, H제곱 기무가설은 P가 0.5, HA 대립가설은 이제 P가 0.5 미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우리가 15명에 대해서 샘플을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보자, 뭐 정치 후보자 이제 존스를 선호하는, 지지하는 사람의 수를 우리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15명 중에서 0명이 존스를 선호했어요. 만약에 지금 선호 이걸 우리가 관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기무가설이 만약에 참이라고 했을 때, 그죠? 우리가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런 현상이 발견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낮겠죠. 그죠? 만약에 정말 뭐 절반이다, 존스를 선호하는 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우리가 관찰한 값을 보니까 15명이긴 하지만, 샘플이긴 하지만, 15명 중에서 이제 모두가 존스를 지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무가설이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와 좀 이제 맞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H0라는 가설을 우리는 기각한다 라고 여기 리젝한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여기서는 이제 0명이 존스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뭐 한 명이 선호했으면 뭐 또 두 명이 선호했으면 만약 또 세 명이 선호했으면 그죠? 상황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어디까지 이제 y가 얼마일 때까지 우리가 뭐 이 기무 가설을 리젝할 건지 그런 이제 리젝션 리전 같은 거를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정한다는 것뿐이고 정답은 없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가설 검정이 어떤 부분인지 좀 이제 감이 오시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갈 거는 자, 가설을 두 개 세우고, 그죠? 여기 HA입니다. 가설을 두 개 세우고, 그다음에 이 기무 가설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정말 이 샘플이 그렇다한 건지, 그렇듯 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거를 리젝하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럴듯하다면, 그때는 우리는 그냥 이 H0를 리젝할 수는 없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H0가 무조건 맞다라고까지는 말 못하고 H0를 이제 리젝할 수 없다. cannot reject H0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자, 뭐 한 가지 예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10점 이제 뭐 6, 7 가면은 이제 p-value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p-value라는 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p가 probability의 약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p-value의 정의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제 H0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 또는 이제 그보다 더 극단의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 방문 시간은 20분이에요. 유저들의. 근데 우리는 이 유저들의 평균 방문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웹사이트를 디자인을 변경했어요. 그랬을 때 좀 정말 이 디자인 변경된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정말 이 방문 시간이 늘어난 건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일부에 그래서 유저 샘플을 뽑아서 우리가 뭐 100명을 일단 뭐 랜덤하게 추출해서 우리가 그들의 평균 방문 시간을 조사하니까 즉 샘플 민을 조사하니까 한 25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얘가 뭐 어떤지 좀 보고 싶다. 정말 이게 이걸로 우리가 우리의 웹사이트가 더 좋아진 게 맞는 건지 유의미하게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다음과 같은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그죠? 여기서 기무가설, 그 다음에 대립가설, 네, HA. 즉 무슨 말이다?
정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여기예요, 사실. 우리는 디자인 변경해서 정말 방문 시간이 늘어났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정말 관심사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립가설. 그다음에 이제 그와 반대되는 이제 기무가설을 여기 적어 놓습니다. 기무가설은 이제 보통 계산하기 편하게 다음과 같이 이제 뭐 부등호보다는 등호의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이제 계산을 하기 편하기 위함이고요. 자, 그랬을 때 결국 p-value라는 거는 뒤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기무가설의 참이라고 할 때, 기무가설이 여기 나와 있는 기무가설의 참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관측한 그 샘플이 거나 또는 그보다 더 극단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이제 확률 값을 우리가 구해준 다음에 우리 뭐 특정한 이제 나중에 다시 이것도 배우겠지만 이제 알파라는 이제 시그니피컨트의 이제 레이쇼를 비교를 합니다. 얘는 우리가 임의로 정해주는 값입니다. 우리가 아까 리젝션 리전을 정해준 것처럼 얘도 우리가 뭐 0.05, 0.1, 뭐 0.01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정하는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비교를 해서 얘가 뭐 특정 값 이하면은 우리는 이제 H0를 리젝하겠다. 그 다음에 뭐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는 H0를 리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p-value 같은 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일단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설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즉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이 여기 있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을 모은 다음에 그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값을 추출합니다. 스태티스틱스를 추출하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자 기무 가설이 많이 참이라고 할 때 이 스태티스틱스나 또는 이제 그보다 더 극단이 나오게 될 확률 값을 구해보자. 만약에 이게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낮다는 말은 이 H0가 참이라고 했을 때 얘가 나올 법한 거는 좀 그럴듯하지 않다. 즉 뭔가 좀 이 기물 가설과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좀 어그리먼트가 좀 합의 또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 경향성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H0를 기각하겠다. 만약에 얘가 낮다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